7주 두 번째 시간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이번 주 7주차 수업 진행 내용이 조닝과 평면 계획이기 때문에 조닝에 대한 내용 중점적으로 두 번째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닝 계획은 동선 계획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죠. 그래서 조닝을 계획할 때 주동선, 부동선 또는 종업원 동선, 고객 동선 또는 상품의 이동 동선 등등 을 함께 분석을 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성 또 측면에서 또는 상품을 좀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선 판매 공간에서 조닝과 동선 계획을 살펴보면 판매 공간은 여러분들이 그 상업 공간 디자인과 함께 다른 또 연관성 있는 교과목을 수업 듣고 있죠. VMD 과목 아마 강은정 교수님께서 잘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 수업에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판매 공간의 경우에는 비주얼 머천다이징 측면에서 어느 부분에 공간 뭔가 포인트를 둘 것인지 또 그것이 상품의 특성을 반영하고 또 그 전체적인 브랜드의 마케팅 측면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전체 조닝 계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출입구가 정해지면 뭐 쇼윈도우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주출입구 경우도 중앙에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왼쪽 오른쪽 뭐 비대칭적으로 주출입구를 만들어도 되겠죠. 하지만 이제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주출입구는 중앙에 배치하는 것이 판매 공간의 경우 일반적인 형태죠. 그리고 아까 뭐 공간의 기본 요소에 뭐 쇼윈도우 그리고 파사드가 외부 공간이고 내부에서는 캐시어, 디스플레이, 어메니티 뭐 등등 여러분들이 지금 배치를 생각하고 있는 각각의 공간들이 있죠. 근데 인제 각각의 공간 중에서 디스플레이 공간이 판매 공간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공간인데 어 뭐 예를 들어서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벽면 음 뭔가의 집기나 벽면 구조체에 상품이 진열이 되는 경우 또 가운데 중앙 디스플레이 테이블이나 선반에 상품이 진열되는 것 이제 상품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어야 이 집기들의 형태나 크기 그리고 적절한 수량 등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닝 계획을 할 때는 동선도 같이 생각을 하되 이 각각의 인제 그 상품에 맞는 음 그 전체 디스플레이 공간에서도 이것이 입구에서는 좀 더 최근 신상품을 놓을 것인지 아니면 세일 상품을 완전 놓을 것인지 그리고 상품이 저가의 상품부터 그 주출입구 앞부분에 배치를 할 것인지 뭐 일반적으로는 저 안쪽으로 갈수록 좀 더 고가의 상품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상품을 어 특성과 가격 뭐 크기 등에 따라서 어떤 순서로 배열할지 뭐 인제 그건 상품 자체의 인제 특성에 해당이 되는 거고 또 마케팅 측면에서는 좀 더 잘 팔리는 상품을 어디에 둘 것인지 등등 고려해서 조닝 계획이 좀 더 상세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공간의 기본 구성 요소로 조닝을 끝내 버리면 그냥 디스플레이 공간 크게 이렇게 잡아 버리면 평면 계획을 할 때 또 다시 상세히 좀 더 생각을 해야 돼요. 형태는 제외하고 그냥 기능과 효율적인 측면에서 다시 조닝 계획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조닝을 상품의 특성과 이제 마케팅 측면을 고려해서 조닝을 좀 더 상세히 어떤 상품은 벽면 정시 어떤 상품은 가운데 디스플레이 테이블이나 선반 형태의 집기에 뭔가 진열할 것인지 등등
조닝 계획을 함께 해 주세요. 그리고 그와 함께 동선이 어떻게 인제 흘러가야 될 것인지, 직선 형태의 동선 계획인지 아니면 아일랜드형으로 할 것인지 등등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인제 조닝 계획을 할 때 이 평면도가 완전한 뭔가 집기 형태까지 반영된 완전한 평면도는 아닙니다. 개략적인 공간의 배치를 알 수 있는 조닝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조닝 계획을 설명할 때 동선도 소비자 동선, 종업원 동선, 물품의 이동 동선 함께 각각의 뭐 색깔을 다르게 하든, 뭐 우리 다이어그램 표현할 때도 그 선의 종류를 다르게 해서 구분을 해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동선도 3 가지 정도 나눠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닝에서 아직 디자인이 각 뭐 집기나 공간의 형태로 결정이 되어지진 않았다면, 예를 들어서 가운데 있는 디스플레이 테이블은 유사한 집기나 공간에 대한 이미지를 뭔가 이제 보여줘서 함께 설명하면 좋겠고, 그리고 진열된 상품도 이 부분에서는 어떤 상품이 인제 디스플레이 될 것인지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뭐 쇼윈도우 경우도 어 대략 인제 어떤 테마로 그것도 예를 들어서 좀 결정을 하면 좋겠어요. 지금은 10월 월이니까 12월 뭐 11월 정도 시즌에 11월, 12월 시즌에 쇼윈도우를 뭔가 생각하고 그 부분의 디자인이 이런 테마로 이런 형태의 조형이 반영된 쇼윈도우를 연출할 거다라는 것도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 판매 공간의 조닝과 동선 계획에서는 조닝을 잡을 때 VMD를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조닝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닝 계획을 할 때 인제 보통 이것이 동선에 의한 배치와 아까 연관성이 있다고 했죠. 자료를 외국 자료도 찾아보면 판매 공간의 경우는 일반적인 정선 계열의 뭔가 동선 배치로 된 것, 그러니까 수직 수평의 방향의 동선으로 된 것이 가장 일반적인 1 번의 유형이에요. 그래서 직선으로 레이아웃이 잡혀 있는. 그리고 두 번째 것은 약간 루프로, 약간 뭐라고 하나 회전형으로 가운데 뭔가의 형태들이 있고 그걸 중심으로 회전형으로 되어 있는 동선이 루프 형태의 평면 조닝 계획이라는 거. 그리고 자유 흐름으로 된 동선 배치는 아까 우리가 아일랜드 유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세 번째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비슷하게 있고요. 사선 계열은 약간 불규칙한 사선 방향의 동선이 나올 수도 있는데, 사선도 어떻게 보면 동선으로 구분했을 때는 직선형의 동선 배열인 경우가 많죠. 여기서 보면은 1, 2, 3 번을 보면 1 번은 직선형의 동선 배열이고, 그리고 2 번은 회전형, 가운데 이제 루프형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3 번은 아일랜드형의 자유 흐름 프리 플로우 레이아웃이라고 하죠. 4 번은 그럼 뭐냐? 4 번은 1 번과 3 번이 혼합된 형태예요. 전체 공간은 수직으로 딱 들어가서 각각의 인제 부분으로 들어갈 때는 자유 그 로운 동선이 가능한 아일랜드 유형으로 이제 각각의 상품들을 둘러서 보는 형태. 그리고 4번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은 1 번과 3 번이 융합된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서 다양한 표현들을 그냥 제가 찾아봤어요. 조닝을 어떻게 동선과 같이 표현했느냐 했을 때, 이것은 지금 동선이 하나인 걸 보니까 고객 동선만 반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글씨가 안 써 있어 가지고 이게 종업원은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상품의 이동 동선은 주출입구밖에 없는 것인지, 어
조금 뭔가 다 자세한 정보가 있진 않습니다. 그래도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직선형의 동선으로 된 조닝 계획이라고 볼 수 있고, 2 번은 아까 루프 타입으로 회전형, 중심형 그 동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 번은 아일랜드형으로 자유로운 곡선, 그러니까 프리 플로우 서큘레이션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 체크아웃은 그곳에서 계산하고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체크아웃은 그 부분에 카운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선 배열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은 중앙에서는 직선 배열로 되어 있고, 사선 부분은 아일랜드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보통은 사선 배열도 직선형의 동선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닝 계획에서는 약간 정보가 많이 있진 않아요. 물론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존인 경우에는 존 1, 2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존별로 무엇을 판매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하지만 스케일을 알 수가 없고 벽 두께나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아서, 오히려 벽을 빼고 그냥 버블 다이어그램 형태로 나타내는 게 조금 더 조닝과 유사한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찌 됐든 이렇게 표현한 조닝도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조닝 표현을 참조로 보라고 가져왔고요. 왼쪽에 있는 경우는 그 조닝 계획이 상단에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인덱스처럼 표시된 것들이 너무 크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도 일단은 일단 색상과 형태로 존별 뭔가 이 특징이 나와 있다는 것은, 뭔가 다른 조닝과 좀 더 다르게 정보 제공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계산하는 카운터가 있고, 그 창고는 이제 백 스톡룸이라고 되어 있죠. 주출입구는 제가 파란색 화살표로 했어요. 그리고 들어왔을 때 마네킹 디스플레이가 바로 먼저 보이고, 그 뒤편으로는 센터에 테이블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벽 쪽으로는 월 디스플레이 인데, 거기에 네일링된 뭔가 월 디스플레이가 있대요. 그러니까 좀 더 상품이 진열되는 방식이 다양하게 이제 좀 보여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연한 브라운은 큐브 형태의 뭔가 이제 장이 있다는 것을, 집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큐브도 레일링으로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월 큐브 형태 있고, 그리고 저쪽에 보면은 선반형으로 된 이제 디스플레이, 집기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피팅룸은 저 오른쪽 코너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이제 것도 있지만, 일단은 전체적인 이제 스케일이나 통로의 정확한 폭 뭐 이런 것들은 알 수 없지만, 일단 배치는 정보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잘 찾아봤습니다. 이것도 프리플로우 레이아웃, 오른쪽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뭔가 이게 형태를 다르게 해서, 근데 크기는 그 아일랜드 형태로 자유로운 동선의 흐름, 프리플로우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는데, 집기의 크기는 대략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상대적인 크기로 나타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상대적인 크기와 서로 다른 이제 형태로 나와 있는 것이 이 조닝의 특징이죠. 동선은 너무 많은 화살표로 그 오른쪽 그림 나타낸 걸 보면 조금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글씨도 없고 뭔가 저렇게 돼 있어서, 벽면이면 벽면 디스플레이, 가운데면 디스플레이 테이블 또는 디스플레이 선반, 그리고 대략적인 뭔가 동선을 이어지는 동선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하게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동선을 위주로 설명을 했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그 입구에서 들어섰을 때 판매 공간에
시각적인 포인트, 비주얼 포인트가 VMD 측면에서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지, 그러니까 상품의 진열이 동선상 결정이 되어 있으면 그것과 연관지어서 시각적인 포인트를 공간의 어느 위치에 두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죠. 왼쪽의 그림을 보면 비주얼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오른쪽의 새 그림은 주출입구를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사람들이 회전하면서 공간을 관람하는, 공간을 인제 탐색하는 경향이 조금 더 크다고 해요. 그래서 스타팅 포인트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좀 더 오른쪽으로 갔을 때 먼저 주요한 상품 또는 뭔가 그 주요한 벽면을 그쪽에다 놓는 것이 파워월이라고 여기서는 표현이 되어 있네요. 파워월이 있고 이 내부를 조금씩 인제 살펴본 다음에 이제 중간에 프로모션, 인제 마케팅 측면에서 프로모션하는 상품을 넣을 수도 있고 그냥 균등하게 상품을 다 보고 체크아웃은 어디에서 하고 가는 것인지. 여기 경우에는 오른쪽 오른쪽 상단과 하단에 있는 것은 체크아웃 카운터가 왼편에 있죠. 근데 중앙에 있는, 중앙 상단에 있는 조닝 같은 경우는 엔트런스 바로 정면에 카운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맨 뒤쪽에 있죠. 매장 다 살펴보고 상품도 다 살펴보고 계산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카운터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참조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닝 계획을 하고 동선 계획을 할 때 여러분들이 뭔가 기능적으로 상품 특성을 반영해서 각 존을 배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케팅 측면에서 비주얼 머천다이징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그 다른 수업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걸 반영한 비주얼 포인트를 어디다 둘 것인지도 고려해서 조닝 계획을 세워 주길 바랍니다. 또 조닝을 인제 컬러별로 크게 인제 뭐 각 공간 명칭을 써 가면서 배치한 것이고요. 뭐 색상이나 이런 것도 조닝에 나는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지, 나는 어떤 인제 색상을 나중에 공간에도 반영을 할 계획이야라는 게 뭔가 조금이라도 결정되어 있으면 조닝에도 그런 색상 계획이 일부분 반영이 되면 좋겠어요. 색상 톤은 뭐 어떤 걸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뭐 강렬한 비비드한 계열의 색상 톤으로 조닝 계획에도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약간 파스텔 톤으로 한다거나 내추럴 톤으로 한다거나 그런 것도 전체 인제 PPT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조닝에도 그런 색상 계획 반영이 되면 좋겠습니다. 음 판매 공간의 경우 이제 제가 이제 조닝 사례로 몇 개 더 찾아봤어요. 앞에는 여기서부터는 각 인제 그 상품의 특징별로 지금 사례를 찾아본 거예요. 이 평면의 경우에는 인제 북스토어나 라이브러리 경우, 여기 보면은 주출입구에 들어갔을 때 세일 상품이나 베스트셀러를 앞부분에 두고 인제 저 매장 안쪽으로 갈수록 서적의 종류별로 나눠 가지고 상품을 디스플레이한 걸 알 수 있죠. 이 사례에서처럼 이게 완전히 뭔가 평면으로 완성이 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각각의 인제 선반의 형태라든가 적절한 통로의 폭이라든가 이게 확보가 되지 않은 평면도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닝 계획상 음 전체 어떻게 보면 카운터 빼고는 매장 내부의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것이
상품의 디스플레이 공간이잖아요. 근데 그냥 전체 디스플레이 존이라고 해 버리면 어 너무 나중에 평면 계획을 할 때 어떤 책을 이곳에 둘 것인지가 또 결정을 해야 되는 또 다른 요인이 되기 때문에 조닝 계획을 할 때 전체 디스플레이 공간 안에서 또다시 나눠서 서적의 종류별로 무슨 존, 무슨 존, 무슨 존 뭐 음 이렇게 구분을 해서 존을 좀 더 상세히 구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존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상품을 디스플레이하기에 적합한 집기 크기가 만약에 정해져 있다면 그것의 가로, 세로, 높이 크기가 반영이 된 것을 조닝보다는 평면도에 표기를 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정한 공간에 구성이 되도록 존의 크기를 좀 다르게 해서 표현을 해 주고요. 그래서 북스토어나 라이브러리 평면도를 좀 더 참조 자료로 찾아보길 바랍니다. 이것도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 넷 사이트에서 제가 찾아본 서점이에요. 중국에 있는 것이고 일단은 형태가 좀 특이해서 찾아봤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URL 붙여 놨습니다. 이것도 좀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 서점 또는 북카페, 그러니까 책을 보면서 카페도 같이 겸해 있는 공간이에요. 이것도 인제 사례가 있고 1-2층 공간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책이 있는 공간 부분이 있어서 인제 놀면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어서 찾아봤습니다. 평면도 사례를 찾으면 존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를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일은 쉬워요. 그래서 평면 사례를 보고 존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여러 사례를 보다 보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좀 더 찾아지겠죠. 이것도 인제 공간 프로그램과 컨셉에 맞는 디자인 형태, 이것을 평면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표현하는 방식도 평면도도 나중에 평면도 지나서는 좀 더 입체적인 형태로 그 공간을 나타내야 되는데 왼쪽에 있는 것처럼 뭔가 구조체적인 형태와 가구 형태를 저렇게 약간 뭔가 따로따로 분절된 형태가 날아와서 평면에 딱 앉혀지는 뭔가 모습으로 보여줘도 되겠죠. 두 번째 인제 문구류나 선물 또는 그 뭐라고 하나? 수비니어가 뭐죠? 어 이것도 선물인데 기념품, 기념품 판매하는 샵을 또 사례로 찾아봤으면 싶어서 꼽아 봤습니다. 이것도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각 존별로 무엇을 음 진열해 놓을 것인지는 조닝 계획에 있으면 좋겠고요. 평면에는 그 각각의 디스플레이에 적합한 집기나 집기의 크기, 형태, 디자인들이 같이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보면 이제 특징적인 조형 형태가 있는 것, 특징적인 뭔가 컬러가 있는 것들을 사례로 제가 찾아봤어요. 좀 더 평면 계획은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좋겠어요. 이거는 인제 문구를 판매하는 이제 전문 샵인데 종이도 팔고 문구도 파는 영국 런던의 첼시에 있는 페이퍼 스미스라는 인제 리테일 샵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쪼금 더 인제 컬러라든가 뭐 건물 자체도 좀 오래된 건물이어서 벽면에 그 재질 이런 것들이 좀 빈티지한 느낌이 나지만 뭔가 새로 만들어진 이 문구를 판매하는 부스들은 좀 지금 시대에 맞는 컬러라든가 디자인으로 유행하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도 좀 더 인제 문구나 기념품 좀 이제 타겟층 연령이 좀 낮은 어 그런 이제 소비자층이 오는 공간인 경우 뭐 이런 컬러 이런 형태들이 요즘 유행이죠. 그리고 인제 사진 찍는 포토존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내가 연출할 것인가 하는 내용도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되겠죠. 평면 계획에 집기 디자인만 배치하는 게 아니라 평면 계획에서 이미 계획이 머릿속에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져야 나중에 그 3D 형태의 뭔가 입체 공간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막 그때 가서 '어떻게 이 공간을 연출하지? 어떻게 하면 쪼금 더 독특한 공간으로 연출되지?' 하는 것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은 홈 텍스타일 또는 리빙웨어 를 뭔가 그 판매하는 공간, 여러분들이 또 사례를 찾아보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인제 뭔가 이제 수업 자료 설명할 때 에르메스 홈 텍스타일 그 샵 평면도 보여준 적이 있죠. 그래서 인제 여기 같은 경우는 약간 전체적인 공간별 코디네이션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하면 더 좋겠고, 인제 어떻게 상품 진열을 할지에 따라서 내부 공간 구성이 아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상품 종류를 파악을 했으면 어떤 점을 각 구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연출할 것인지, 뭐 예를 들어서 시즌별 뭔가 한 공간이 뭐 거실 코디네이션이 된 것 또는 주방 코디네이션이 된 것을 뭐그 홈 홈웨어 또는 키친웨어 다양하게 여기 제품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들을 한 세트로 연출한 것을 어느 일부분 공간에 이렇게 어 디스플레이 한다든지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죠. 쇼윈도우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쇼윈도우도 생각해 보고, 그리고 천으로 나온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패브릭 디스플레이 독특한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연출하는 방법 또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약간 장식 홈 데코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그 제품들도 많이 나온다고 하면 그 일반적으로 모던 하우스나 우리가 인제 많이 봐 왔던 그런 샵에 가면 그냥 상품들을 많이 그냥 쌓아 놓잖아요. 많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더 많이 보여주는 식으로. 그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갈 것인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브랜드 이미지에 맞는 공간 이미지를 설정하고 그거에 따른 디스플레이 방법, 그리고 아마 컨셉을 정했기 때문에 컨셉이 반영된 내부 공간이 되어야 되겠죠. 인제 마지막으로 코스메틱하고 스페셜티를 판매하는 공간이라고 하면 이것도 인제 상품의 특성을 해야 되고, 상품 특성별로 마케팅하는 뭔가 포인트가 있다면 주출입구부터 어떤 상품들을 진열할 것인지, 그러면 그 진열하는 집기는 어떤 디자인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전체적인 매장의 컨셉은 어떤 걸로 해서 그것을 형태적으로 구체화할 것인지 등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니스프리 사례를 찾아보니까 뉴욕 그 시에 있는 스토어가 있어서 찾아봤어요. 좀 우리나라 매장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서 찾아봤고, 여기 컨셉은 아일랜드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운데 뭔가 섬처럼 자연적인 재료로 된 돌로 된 재료로 디스플레이 테이블이 있는데, 가운데는 상품이 아니라 뭔가 자연 네 그런 요소들을 그냥 디스플레이한 것 같아요. 상품도 일부분 있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뉴욕시의 시 중에서도 이제 맨하탄 이 섬이잖아요. 그래서 맨하탄 섬과 이니스프리가 약간 제주 섬, 제주에서 나오는 재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인제 광고를 한다거나 상품도 그런 이제 특성을 반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전체적인 매장 구성은 가운데에 인제 시각적인 포인트를 두고 아일랜드 컨셉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저기 URL 붙여 놓은 인제 참조 자료 찾아보고 음 읽어보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카운터 뒷면에는 영상으로 뭐 이니스프리 영상이 계속 나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인제 뉴욕에서는 이니스프리라는 브랜드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서 좀 더 인제 홍보하는 매장으로서의 역할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 층에서 2 층까지 연결된 공간이고 사람들이 좀 앉아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근데 이제 건물 외관 자체는 완전히 바꿀 수는 없어서 음 외관은 전체 건물의 일부분 사용하는 것이어서 파사드 디자인은 크게 뭔가 뭐 다르지 않아요. 어 매장 가운데 있는 아일랜드 2 층에서 내려다본 모양입니다. 자, 이런 사례도 찾아봤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그 상품 진열하는 방식에 있어서 가운데 디스플레이 테이블 하면 다 사각형 테이블이나 원형 테이블만 그려요. 어 자기의 상품을 파는 실제의 그 뭔가 유사한 사례 공간이 아니더라도 디스플레이 테이블을 좀 응용해서 바꿔 볼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들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티와 관련된 거 뭐 약간 자연주의 제품 그런 것들은 이제 내추럴한 느낌이 나니까 그러한 실내 재료 또는 이제 색상 이런 것들을 좀 참조로 그것도 인제 생각을 해 보고요. 아직은 그 계획까지는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주에 조닝하고 평면 계획, 1차 평면 계획이죠. 그래서 식은 공간이든 판매 공간이든 적합한 집기의 크기나 형태 디자인은 인체 공학에 기반해서 디자인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앉았을 때 적절한 높이, 상품이 진열되어야 하는 적절한 높이, 뭐 이런 것들, 진열하기 적합한 뭐 폭이라든가 선반의 폭 뭐 이런 것들, 이 자료 말고 더 많이 있으니까 찾아서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인제 판매 공간 말고 식은 공간의 경우는 테이블의 높이, 그리고 계산하는 카운터의 높이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런 자료들 아마 인터넷에 여러 장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나중에 평면도의 집기, 정확한 디자인, 네 크기 등도 기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2 부도 좀 길었네요. 3 부는 좀 짧게 빨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여기서 마칠게요.